오늘 경기에서는 무려 8건의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이는 AB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 심판 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단순한 기록으로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심판 역시 평가를 받는 전문 직업인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다저스는 필리스를 9대1로 완파했습니다. 선발 등판한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5이닝 3분의 1을 책임지며 무실점 투구를 펼쳤고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며 5번째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화제는 승패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을 뒤흔든 것은 바로 ABS 챌린지였습니다. 이른바 로봇 심판 시스템을 둘러싼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심을 맡은 바버 심판은 이날 유독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양팀이 신청한 ABS 챌린지는 모두 10차례였고 그 가운데 8번이나 원심이 번복됐습니다. 이는 ABS 챌린지 도입 첫 해 기록된 최다 오심 사례와 같은 수치였습니다. 현지 언론 역시 바버 심판에게는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1회 초 마운드에 오른 야마모토는 선두타자 슈와버를 상대했습니다. 안쪽 낮은 코스로 향한 시속 158km 싱커가 볼로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포수 러싱이 즉시 ABS 챌린지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스트라이크. 판정이 뒤집히면서 슈와버는 그대로 삼진을 당했습니다. 곧이어 타석에 들어선 하퍼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던진 바깥쪽 낮은 커터가 또다시 볼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싱은 다시 한번 챌린지를 신청했고 이번에도 결과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하퍼 역시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연속 챌린지, 연속 성공. 순식간에 경기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5회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자 1루와 2, 3루 상황. 타석에는 메이저리그 최다 22개 홈런을 기록 중인 슈와버가 들어섰습니다. 야마모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몸쪽을 공략했고 시속 156km 직구를 바깥쪽 구석에 꽂아 넣으며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습니다. 이어진 타자 타노 역시 낮은 코스 승부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을 바라본 채 삼진을 당했습니다. 타너는 곧바로 ABS 챌린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정이 유지됐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또 한 번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경기 후 이번 ABS 논란에 대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로브 맨프레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심판의 판정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심판 업무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담당 심판에게는 강도 높은 지도와 재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ABS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맨프레드는 야마모토 같은 최고 수준의 투수가 경계선 코스를 정확하게 공략할 경우 그 노력이 올바른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BS는 바로 그런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챌린지 제도는 심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구를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은 ABS가 없었다면 경기 흐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이 정도로 공정하면서도 긴장감을 높여주는 제도는 없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ABS가 빛났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실제로 스트라이크 존 경계에 공을 꽂아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도 투수가 그 위치에 공을 던지지 못한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로봇은 단지 진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공을 던진 것은 야마모토의 팔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이후 그의 평균 자책점은 경기 전 3.099에서 2.86으로 낮아졌습니다. 내셔널리그 평균 자책점 순위는 8위로 올라섰고 시즌 첫 연승도 기록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 역시 야마모토를 향해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에게는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몇 시간이라도 계속할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야마모토 본인은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
자신있게 공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정당한 결과를 얻은 하루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발생한 메이저리그 사상급 오심 논란에 가장 먼저 강한 반응을 보인 인물은 데이비드 오르티스였습니다. 레드삭스의 전설적인 강타자로 3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던 그는 보스턴 지역 스포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버 심판의 판정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행자가 경기 소감을 묻자 오르티스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를 보며 프로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10번의 챌린지 가운데 8번이나 결과가 뒤집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판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역 시절 자신의 경험도 꺼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 판정 때문에 수없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챌린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발언 수위가 상당히 강하다고 언급하자 오르티스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심판 역시 프로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타율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오랫동안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버 심판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그런 수준의 판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 같은 세계 정상급 투수가 부정확한 판정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로브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이번 사안을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고 수준의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르티스는 오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판들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메이저리그 심판 제도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르티스는 심판 제도에 대해 더욱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심판도 급여를 받는 전문가인 만큼 자신의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징계와 평가 체계가 존재해야 심판이라는 직업의 권위와 명예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화제는 ABS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르티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현역으로 뛰던 시절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BS가 인간 심판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심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매우 빠르고 변화폭도 크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에 걸치는 공을 인간의 시각만으로 완벽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공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 분위기나 선입견, 특정 관계에 따라 판정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오르티스가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오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야마모토가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수라면 경기 리듬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부터 슈와버와 하퍼 같은 강타자들을 상대로 스트라이크가 볼로 선언되는 장면이 이어졌는데도 야마모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스러싱을 믿었고 이미 지나간 판정보다 다음 공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르티스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강한 정신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습니다. 초반부터 연속 2차례 ABS 챌린지를 시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경기 흐름이 상대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러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오르티스는 ABS가 포수에게도 영웅이 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려운 위치의 선수가 정확한 판단력과 결단력만으로 경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현대 야구가 얻게 된 새로운 매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출발점은 야마모토의 제구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챌린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마모토가 실제로 스트라이크 존 경계를
집요하게 공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스트라이크라고 확인한 공은 모두 야마모토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르티스는 특히 5회 위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말로 위기 속에서 슈와버를 상대로 3타석 연속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압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역시 현역 시절 수많은 강타자들과 맞섰지만 그런 상황에서 몸쪽 승부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에서 야마모토가 가진 진정한 위험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오르티스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를 진짜라고 표현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2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삼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극심한 판정 논란 속에서도 단 한 번 흔들리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르티스는 현역 시절 자신이 가장 상대해보고 싶었던 투수 명단에 이제 야마모토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정당한 결과가 돌아간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마모토의 투구에서 야구라는 스포츠가 지닌 진실성과 정직함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인물은 또 다른 전설이었습니다. 4위 영상을 7차례 수상했고 메이저리그 통산 354승을 기록한 로저 클레멘스였습니다. 그는 뉴욕의 스포츠 팟캐스트에 출연해 야마모토의 투구와 ABS 논란을 투수의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클레멘스는 경기를 지켜보며 속이 아플 정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스트라이크 존 판정을 둘러싼 심판과의 싸움이 얼마나 큰 소모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수는 공 하나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던집니다. 특히 코너를 찌르는 완벽한 공을 던졌는데도 볼 판정을 받을 경우 느끼는 허탈감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볼로 선언되는 순간 마운드 위에서 감정을 터뜨릴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챌린지 제도도 없었고 판정을 되돌릴 수단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경기에 야마모토를 보며 더욱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슈와버와 하퍼를 상대로 완벽하게 코너를 공략한 공들이 볼 판정을 받았던 초반 장면을 떠올리며 만약 자신이었다면 마운드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클레멘스는 바로 그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압박 속에서도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모습은 오랜 세월 투수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30대가 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마모토는 아직 27살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자신과는 다른 차원의 선수처럼 보였다고. 이어 이번 오심 문제가 투수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투수의 생명은 결국 카운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유리하게 승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리한 상황에 몰려 고전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처럼 경계선 공이 반복해서 볼 판정을 받게 되면 투수는 점점 가운데로 공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레멘스는 자신의 경험도 공개했습니다. 젊은 시절 신뢰하기 어려운 심판을 만난 경기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공이 한가운데로 몰린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경기 후 영상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왜 이런 위치에 공을 던졌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에 대한 불신이 몸의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준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ABS 챌린지 시스템을 투수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레멘스는 ABS 시스템이 투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너를 향해 과감하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신감을 기술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마모토가 그 경기 내내 위험한 코스를 두려움 없이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러싱과 ABS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로브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ABS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이너리그에서 시험 운영이 진행됐고 방대한 자료가 축적됐습니다.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인물이 바로 맨프레드였습니다. 클레멘스는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센 반대 여론을 견디면서도 메이저리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세대는 수십 년 동안 스트라이크 존 논란을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심판에게 반발하면 퇴장을 당할 위험이 있었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왔습니다. 결국 투수들은 억울함을 삼킨 채 경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프레드가 오랫동안 존재하던 벽을 허문 것에 대해 전직 투수로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칭찬만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제도를 도입한 책임자라면 이번처럼 대규모 오심 논란이 발생했을 때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 역시 커미셔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마모토를 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클레멘스는 야마모토의 투구를 진정한 장인의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심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코너를 공략했습니다. 그런 배짱과 정교함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 가장 맞대결하고 싶었던 유형의 투수가 바로 야마모토와 같은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투수. 그런 존재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던져달라는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클레멘스의 진심 어린 찬사가 전해진 뒤 또 다른 전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양키스의 상징적인 주장으로 5차례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데릭 지터였습니다. 지터는 플로리다 지역 스포츠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타자의 시선과 팀 리더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야마모토의 승부근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판정이 흔들리는 경기에서 자신의 리듬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타자 입장에서는 그런 투수가 가장 상대하기 싫은 유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터는 선수 시절 일본인 투수들과 맞붙었던 경험도 떠올렸습니다. 독특한 구종 움직임, 타이밍을 빼앗는 릴리스 포인트, 그리고 애매한 스트라이크 존이 겹칠 경우 타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판정의 불안정성이 타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넓은지 좁은지에 따라 타석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처럼 기준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타자와 투수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도 공정하지 않은 승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터는 오랜 기간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경험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부당한 판정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분명 볼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장인 자신은 계속해서 있고 다음 플레이에 집중하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큰 정신적 소모를 동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BS가 있었다면 당시 팀 전체가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만을 심판에게 쏟아내는 대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수들은 다음 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터는 이것이야말로 팀 전체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러싱의 챌린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판단이 팀 분위기를 가져왔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장의 시선으로 봐도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맨프레드의 ABS 도입 결정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지터는 그 결정이 훗날 야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술을 스포츠에 접목하는 시도는 언제나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맨프레드는 오랜 시간 데이터를 축적했고 수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두의 환영을 받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BS 도입은 리더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10번의 챌린지 가운데 8번이 번복됐습니다. 이 숫자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지터는 자신이 선수협회 관계자였다면 이 수치를 들고 곧바로 구단주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본질이 특정 심판 한 명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ABS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심판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야마모토와 같은 선수들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데이비드 오르티스, 로저 클레멘스, 데릭 지터까지 수많은 전설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야구는 더 공정해져야 하며 뛰어난 선수의 노력이 정확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BS라는 새로운 기술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투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ABS 논란과 메이저리그 레전드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마모토의 투구, 심판 판정 문제, 그리고 ABS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